안녕하세요. 한 3, 4년 전부터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저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레이시아에서 한 10년 이상 살았고, 쿠알라룸푸르에서도 한 4년, 현재 조호바루에서도 7년 차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살기를 오셨을 때 쿠알라룸푸르와 조호바루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는 말레이시아의 수도입니다. 한국도 수도는 서울이라고 있죠. 그리고 또 부산이라든지 다른 큰 도시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수도라는 점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찌됐건 수도이기 때문에 가장 발달되어 있고, 이러한 인프라들이 이 쿠알라룸푸르라는 그 도시 안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다양한 쇼핑센터와 인프라를 지근 거리에서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거리를 이동하지 않더라도 보통 20분에서 3, 40분 거리 안에 많은 쇼핑몰과 놀이센터, 또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작은 범위 안에 모여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점은 또 단점일까요?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시 안에 있는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막상 이용을 하더라도 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쇼핑센터가 더 많이 있다는 거고요. 뭐 워터파크 같은 경우도 있지만 선웨이 라군이라고 옛날에 저 10년 전에도 가봤는데 굉장히 그때도 낡았습니다. 시설이 오래되고. 지금은 뭐 어떤 새로운 워터파크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소형 뭐 놀이동산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겠고요. 지근 거리에서 그나마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뭐 한 1시간 안쪽 거리에 겐팅 아일랜드라든지 뭐 반딧불 투어 뭐 한 이 정도 하면은 특별히 쿠알라룸푸르 안이나 인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새로운 거를 하려면은 좀 더 외부로 많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한국도 마찬가지만은 수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좀 편리한 쇼핑몰이라든지 인프라 그 정도 수준이고, 뭔가 좀 더 색다르고 새로운 걸 하려면 어차피 좀 외부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서울도 마찬가지지만은, 즉 이거는 인프라가 잘 돼 있다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추가 문화시설이라든지 쇼핑몰도 뭐 조호바루에 예를 들어서 뭐 5개 있으면은 거기는 약간 더 발달된 게 한 10개 있다, 그 정도지 아주 색다른 게 추가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쿠알라룸푸르는 그 안에서 자녀분과 아기자기하게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세련되게 그런 거를 이용하시려면은 쿠알라룸푸르가 좀 심심하지 않고 재미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조호바루로 가볼까요? 일단 조호바루는 쿠알라룸푸르보다는 규모 자체는 땅이죠. 엄청나게 훨씬 크지만은 인프라라든지 그런 시설 자체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7, 8년 전에는 더 훨씬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다행히 최근 2, 3년 안에 조호바루가 굉장한 발전을 했습니다. 요 2, 3년 사이에 이케아도 들어오고요. 또한 대형 쇼핑몰도 전에는 중형 쇼핑몰 한두 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최근 2, 3년 안에 대형 쇼핑몰도 두세 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련 인프라도 쿠알라룸푸르가 10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는 상당히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죠. 헌데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는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7년 전에 한인 식당 말고는 인프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학원부터 하다못해 한국식 중국집, 횟집 그런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식 중국집이라든지 횟집 또 학원 그런 것도 다 들어왔습니다. 물론 들어온 지 한 2, 3년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인프라가 당연히 쿠알라룸푸르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여기도 있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쇼핑센터가 당연히 뭐 5개 있는 것보다 10개 있는 게 낫겠지만은 어쨌든 뭐 5개 정도만 있어도 사람에 따라서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는 건 없을 겁니다. 물론 쿠알라룸푸르 쇼핑센터가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화려한 면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요. 그리고 조호바루 같은 경우는 장점이 신도시이기 때문에 대부분 오시는 분들의 콘도 시설이 쿠알라룸푸르에 못지 않습니다.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주로 몽케아라라든지 그런 한인 분들이 계신 곳에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몽케아라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개발된 곳입니다. 그래서 콘도 시설이 당연히 뭐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은 이곳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한 달 살기를 보통 이스칸다 푸테르 지역, 즉 신도시 지역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대부분. 근데 이 신도시라는 게 개발된 지 이제 채 뭐 10년 안팎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숙소들이 대부분 뭐 1년, 2년, 3년, 4년, 길어야 5, 6년밖에 안 된 모두 새 콘도입니다. 그래서 콘도 시설이라든지 쾌적성은 더 좋고요. 그리고 이쪽은 조호바루가 땅이 굉장히 큽니다. 큰데 이제 신도시 쪽에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아직 인원은 다 안 찼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 교통체증 그런 게 없습니다. 쿠알라룸푸르는 특히 시내 쪽 가면은 파빌리온 쪽이요. 그쪽이나 몽케아라도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사실 무시 못하거든요. 어디 밤에 한번 나가려고 하더라도요. 근데 조호바루는 시내 쪽에 물론 출퇴근 시간에 일부 좀 막히는 지역은 있는데 쿠알라룸푸르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이동할 때라든지 이렇게 널찍널찍한 곳에 새 콘도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휑하다는 생각도 들 수는 있지만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시골스러우면서 시설도 깨끗하고 좀 더 여유스러운 면은 쿠알라룸푸르보다는 확실히 조호바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호바루의 또 하나 장점은 레고랜드가 있는 건데요. 레고랜드는 신도시 안에 앞에 아피니티라는 콘도랑은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고요. 기타 뭐 많이들 가시는 뭐 티가라든지 뭐 에코보타닉, 시트린 등 신도시 안에 그 콘도미니엄에서도 차로 5분에서 10분 거리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왜 레고랜드를 말씀드리냐면요. 쿠알라룸푸르는 사실 레고랜드에 대적할 만한 그러한 종합 리조트가 없습니다. 요즘 뭐 새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선웨이 라군이라는 워터파크장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가서도 굉장히 낡았었고 시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레고랜드는 아시겠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놀이기구 타는 것도 있고요. 또 워터파크도 있고 그런 정도의 고급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좋은 시설을 갖춘 곳은 말레이시아에서는 가장 잘 지어진 놀이동산과 물놀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고랜드는 어쨌든 레고라는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 레고랜드라는 훌륭한 시설이 있는 것은 조호바루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호바루의 장점이 하나 더 있다면은 싱가포르이 붙어 있다는 건데요. 싱가포르는 아시겠지만은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고소득 국가이고 거의 6만 불 지금 가까이 소득이 되어 있습니다. 7인가 8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쿠알라룸푸르에 비해서 뭐 더 엄청나게 발전한 도시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싱가포르이 차로 약 신도시에서 2, 30분 정도면 넘어갑니다. 교통체증이 안 막힐 때 가면요. 한 달 살기 오시는 분들이 곧 교통체증 막힐 때 가실 필요가 없겠죠. 보통
오전이라든지 저녁 출퇴근 시간만 빼면은 2, 30분이면 넘어가고요. 또 어쨌든 계셨던 곳에서 국경까지 가고 국경에서 또 싱가포르 시내까지 가시는 시간까지 총 시간을 해도 1시간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조호바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싱가포르가 붙어 있어서 싱가포르를 또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죠. 반대로 싱가포르에 가면 또 돈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이동 시간도 좀 더 걸리고요. 아무래도 1시간 정도 걸리니까요. 그러한 단점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두서없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요즘은 쿠알라룸푸르도 많이 가시지만은 조호바루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계시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한 달 살기를 하실 분들은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는 내가 크게 이동하지 않으면서 그 쿠알라룸푸르라는 도시 안에서 지겹지 않게 충분한 인프라와 시설 또 학원 등을 느끼면서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지내고 싶다 하면은 쿠알라룸푸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오실 분들은 쿠알라룸푸르보다 아기자기하거나 훌륭한 인프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깔끔한 신도시 안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시골스럽지만은 여유로운 분위기를 즐기고 싶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인 싱가포르 가서 선진국도 느껴보고 싶고 또 새로운 것도 더 경험을 하고 싶다. 싱가포르는 아시겠지만 볼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애들이 좋아하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있고 뭐 주롱쇠 공원, 뭐 마리나 베이 샌즈 같은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경험할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도시 다 너무 매력적인 도시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조호바루에 유리한 쪽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사실 조호바루가 한 7년 전만 해도 인프라가 너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살기에는. 근데 최근 2, 3년 사이에 한국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또 그에 따른 인프라도 많이 들어오고 조호바루 자체에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이케아 같은 것도 들어와서 현재는 뭐 쿠알라룸푸르에 비해서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뭐 크게 불편함을 느끼거나 크게 아쉬움을 느낄 정도는 않을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조호바루 쪽 오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되세요. 감사합니다.